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유 부사장 전경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시작, 대화의 창을 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칼도 아니고 송곳도 아니면서 우리가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 혹시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을 해서 송곳처럼 콕콕콕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몽둥이도 아니고 새도 아니면서 마음을 멍들게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에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살리는 말, 죽이는 말, 푸는 말, 묶는 말.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살리는 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오늘 이 방송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리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죽이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넌 할 수 없어.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부정적인 말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리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그리고 죽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크게 그 인생의 방향이 다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살리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넌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푸는 힘이 있어요. 스스로 그거에 묶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별말이 아니어도요, 그거에 스스로 묶여서 자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면 결심해야겠네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손주, 손녀에게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될지를 같이 결심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그래서 긍정어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인생의 길이 정말 평탄하고 행복한 길,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저희가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또 인간의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생각 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또 내가 어떤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도구,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삶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삶의 호흡과 같은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여러분, 대화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대놓고 화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들면서 화내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화는 뭘까요? 대화는 마주 대하여 서로 주고받는 말이 바로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너무도 중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째는요, 괜찮아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자신을 믿지는 못하기에 힘을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괜찮아예요. 둘째는 잘했어예요. 스스로를 믿을 힘이 자라도록, 그 힘이 자라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잘했어이거든요. 그래서 잘했어. 셋째는 뭘까요? 사랑해입니다. 언제나 자기 편인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힘을 주는 말 세 가지는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이 세 단어를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들려주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말, 부모님이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해주는 이 말들을 많이 들려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대화가 단절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잔소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소통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불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통이 되었을 때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잔소리로 들리는 5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그 아이가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아, 그거 내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소리 아닌 헛소리, 남의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째, 남의 소리이고요. 또 셋째는요, 엄마가 또 그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또 그 소리. 그리고 넷째는요, 큰 소리예요. 저렇게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다섯째는요, 저거 하나마나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심해지면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화는 어떨 때 내게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봤을 때요, 화를 내는 것은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성이에요. 자, 목적성은요, 뭐냐면 화를 낼 때 부모님이 어떤 것을 원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화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백한 대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명백한 대상이잖아요. 또 셋째는 어때요? 자기 영역이에요. 가정이라는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내는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보시면 첫째는 잔소리가 심하다예요. 우리 방금 보셨죠? 잔소리가 심한 사람들의 그 5가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첫째는 잔소리가 심하고, 둘째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가요? 목소리 톤이 높이 올라가요. 또 네 번째는 남의 아이와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요, 비교당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꾹 참으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 아이만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 중심으로 봐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장점하고 강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것 같네? 아니면 이야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장점이고요. 강점은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갔거나 또는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준서요, 피아노 너무 잘 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강점이라고 듣는 부분, 우리 아이의 강점이라고 듣는 부분, 그 부분을 키워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거 잘한대.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잘하는 거고 앞으로 삶에서 그걸 하고 살았을 때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점을 몰라서 우리 아이들 학원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강점을 찾아주세요. 자, 그렇게 강점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혹시 주눅 들게 하는, 주눅이 들게 하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주눅 드는 말, 첫째는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전부인데 그 전부인 부모님이 나에게 너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럼 이 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째는 누구를 닮아 그 모양이야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닮았겠어요? 바로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닮았냐니요. 셋째는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기를 팍팍 죽이는 말을 하면 될까요? 너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했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주눅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3가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첫째는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둘째는 너가 하는 일은 뭐든지 믿고 지지해 줄게. 셋째는 뭐예요? 아이에게 역할을 주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우리 아이에게 주눅 드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와의 대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10년 뒤에도 10년 금방 옵니다. 아이와 대하길 원한다면 좋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길 원한다면 짧게 말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길게 하고 하면 우리 아이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신다요? 그렇다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이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칭찬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은요, 자신감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고요. 또 칭찬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칭찬은 부정적이고 우리 소극적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꿔줘요. 그렇다면 칭찬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칭찬의 주의사항이 들어가기 전에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칭찬은 어떤가요? 즉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했을 때 우와, 땡땡아, 너 정말 잘했구나 라고 직접 즉시 칭찬을 해주는 게 맞고요. 둘째는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엄마가 바로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빠를 통해서 준서에게 칭찬해줘요 라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주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거 바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만 딱 칭찬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엄마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결과만 이렇게 중시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는 과정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칭찬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칭찬 후에는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담되는 칭찬 안 됩니다. 부담되는 칭찬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칭찬 후에 더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도 중요한 이 첫 번째 시간에 꼭 챙겨야 되는 이 5가지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두두, 첫째는 바로 직접 칭찬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칭찬이 뭘까요? 자, 우리 어린이집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A라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이 있었을 때 B라는 선생님이 오늘 행사를 했는데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보기에 너무 잘하셔서 A라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바로 이게 직접 칭찬인 겁니다. A 선생님한테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A 선생님, 오늘 부모 교육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에 어린이집 현관에서 부모님을 맞이하고 이런 거 보니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밝게 맞이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게 바로 직접 칭찬이다. 자, 둘째는 뭘까요? 제3자를 통한 칭찬입니다. 제3자를 통한 칭찬.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어린이집에 예시로 들었으니까 끝까지 어린이집으로 가겠습니다.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원장님이 있어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B라는 선생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접 칭찬처럼 B라는 선생님에게 직접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A 선생님을 통해서 칭찬하는 게 바로 제3자를 통한 칭찬이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A라는 선생님은 원감 선생님이에요. 원감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B라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도 잘 안아주시고 너무 따뜻한 인성을 가진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A라는 선생님이 B 선생님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맞습니다. 원장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B 선생님, 글쎄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되게 많이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인성이 그렇게 풍부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나한테 자랑을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아까 직접 칭찬은 원장님과 A 선생님 두 분만 서로가 행복의 지수가 팍팍팍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제3자를 통한 칭찬은 어때요? 원장님, A 선생님, B 선생님 세 명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직접 칭찬보다 한 단계 더 윗단계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칭찬입니다. 인정해주는 칭찬은 뭘까요? 어떤 선생님이 A라는 선생님을 칭찬했을 때 그 A 선생님이 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 노력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요. 또 현관에서 부모님들께 밝은 표정 지으려고요. 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한다니까요. 이렇게 인정하는 칭찬이 그 세 번째이고요. 그렇다면 네 번째는 뭘까요? 돌려주는 칭찬이에요. 돌려주는 칭찬. 방금처럼 그렇게 칭찬을 들은 선생님이 B라는 선생님에게 그런데 선생님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항상 철저히 하시고 아이들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하원 시간에도 어쩌면 그렇게 밝은 얼굴로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바로 네 번째 돌려주는 칭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스스로 하는 칭찬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처럼 누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라.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칭찬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잘했던 것 딱 3가지만 꼽으세요. 그리고 그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경수가 오늘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고 토닥토닥 하는 게 바로 스스로에게 하는 칭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칭찬을 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직접 칭찬이었고, 둘째는 제3자를 통한 칭찬, 세 번째는 인정하는 칭찬이고, 넷째는 돌려주는 칭찬,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해주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남아프리카의 바벤바족을 놓칠 수 없습니다. 바벤바족은요, 범죄가 없는 도시래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 도시는 왜 범죄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부족이 모두 동그랗게 앉아서 그 사람을 중간에 놓고요. 어떤 비난을 하거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땡땡아, 너가 우리 작년에 비가 샜을 때 우리 지붕도 고쳐주고 했잖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는 게 바로 바벤마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바로 범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팁으로 제가 행복한 대화 기법인 손오공 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 일단 얘기하세요. 2. 이성을 잃지 마시고요. 3. 삼가할 것은 삼가하면서 하시고요. 4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세요. 그리고 5. 오래 끌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어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이요. 우리 아이들이 매 순간 그게 거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비춰주고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처럼 쏙쏙쏙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런 하나의 메시지, 우리 아이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부모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대화법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은 바로 주체입니다. 누가 주체이냐? 칭찬은 부모가 주체예요. 곧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 그러면 칭찬을 해주는 거고요. 격려는 아이가 주체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잘했을 때 격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이 90점이 맞았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말을 끝내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잘했구나. 매일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여기에서 잘했다는 칭찬이고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거는 격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기분 좋게 하는 격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 르돌프 드라이커스는요, 우리가 꽃에 매일 물을 주듯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는요, 처음부터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걷게 되지요. 그리고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어떤 것을 격려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쪽으로 자라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자긍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 줄어들면 관계가 줄어들고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면 소통의 문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골든타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